안녕하세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6번째 시간. 오늘은 Q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Q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과 비교해 볼 점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스택과 다른지 또는 유사한지 잘 살펴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Q는 우리 산업공학과와 밀접한 자료 구조형이죠.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세스나 Q in theory 혹은 시뮬레이션 등에서 이 Q 개념을 접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의 Q와 우리가 오늘 배울 Q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이 영어 단어 Q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줄, 즉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기열을 뜻합니다. 이렇게 차례를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앞에 선 사람, 즉 가장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큐는 차례대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걸려온 전화 순서대로 고객들을 대기시킬 때나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인쇄 작업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들을 대기시킬 때, 비슷하게 다른 컴퓨터 프로세스들을 대기시킬 때 등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큐는 이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큐에서 나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큐는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구조로도 부릅니다. 가장 먼저 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간다. 곧 들어오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택이 이러한 구조로 생겨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형태였던 것과 달리 Q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릴 때 이렇게 뒤에서 서고 앞에서 서 있는 사람부터 처리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삽입될 때는 뒤에서 일어나고 삭제될 때는 앞에서부터 데이터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쪽 삽입이 일어나는 위치를 후단, 리어라고 부르고요. 요 삭제가 일어나는 위치, 앞부분을 전단, 프론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에서도 스택과 마찬가지로 삽입과 삭제가 중간에서 일어날 수 없고, 삽입도 한쪽 방향에서, 그리고 삭제도 다른 쪽 한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삽입과 삭제 오퍼레이션을 Q에서는 각각 삽입을 in Q, 삭제를 DQ라고 부릅니다. Q에 들어간다. Q를 빠져나간다. 는 의미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볼까요? 그림과 같이 Q에 A, B, C, D가 차례로 있는 Q가 있을 때 D를 in Q 하면은 후단으로 이렇게 D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E를
똑같이 in Q 하면 마찬가지로 2가 이렇게 후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Q로부터 아이템을 DQ 하겠다라고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아이템, 맨 앞에 있던 아이템 A가 이렇게 Q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Q에서 살펴볼 함수로는 먼저 삽입, 삭제, 접근의 경우 삽입은 inQ, 그리고 삭제는 DQ, 그리고 접근은 지난번과 같이 픽이 있고요. 이 픽은 Q의 맨 위, 즉 프론트, 전단에 있는 이 프론트에 있는 항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랑 사이즈를 보는 것, 그리고 비우는 연산이 이렇게 있죠. 이제 Q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스택을 구현했던 것과 같이 단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겠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아이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뒷부분에 삽입, 즉 인큐를 하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에 삽입을 하겠다고 할 때 어펜드를 이용을 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연산은 5의 1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이 리스트에서 삭제, 즉 DQ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쪽을 리어로 하고 리스트 뒤쪽을 리어라고 하고 이쪽 후단에 아이템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이 앞부분, 프론트 부분에서 아이템을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앞부분을 삭제를 하면은 뒤에 있는 항목들을 앞으로 옮겨와야 한다 했죠, 리스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 자체에서 이제 빼는 것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빼는 것을 구현을 하면은 5의 n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와 반대로 만약에 리스트에 우리가 앞에 스택을 볼 때에 리스트의 뒤를 이제 탑으로 설정해 줬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프론트를 뒷부분으로 잡아서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프론트 부분에서의 삭제, 즉 DQ는 쉽지만 이렇게 프론트를 뒤에다가 설정할 경우에 이 반대쪽을 리어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인큐 할 때 이렇게 리어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인큐 할 때는 여기에 상목이 하나 삽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앞부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뒤로 당겨져야 하기 때문에 뒤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삽입이 ON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죠. 이렇게 Q를 선형의 일반적인 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inQ와 DQ 두 연산 중 하나는 5의 n이 되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한쪽을 쉽게 삭제 혹은 삽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 반대쪽에서 삽입 혹은 삭제해야 할 때는 나머지에 있는 원소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아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이와 같이 크기가 정해진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인큐를 할 때에는 뒷방향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서 이 인큐 연산을 5의 1로 만들어주고 DQ를 할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빼주는데 빼면서 아이템을 이렇게 이동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가 대신에 원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큐를 해주고 DQ를 할 때에는 이동시키지 말고 그냥 지워만 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얘를 프론트, 얘를 리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 프론트와 리어 변수를 이 큐의 앞과 끝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Q로 우리가 이 DQ를 통해서 아이템을 또 이렇게 하나 빼주면은 빼주고 나면은 이 뒤에 있는 걸 옮기는 대신에 다음 거를 그냥 프론트이다 명령하고 이게 큐의 처음이다 라고만 해주면은 우리가 나머지 아이템을 이동하는 연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5의 1로 그대로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연산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먼저 Q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5를 인Q, 2를 인Q, 7을 인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맨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차례로 DQ를 2번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큐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크기가 일정하게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큐를 만들도록 해봅시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큐를 5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인큐를 해주고 7을 인큐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큐가 5, 2, 7 순서의 큐가 생기죠. 그 다음에 픽을 한번 해주면은 맨 앞에 있는 이 원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DQ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DQ를 차례로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대신에 그냥 앞부분을 지워주고 얘를 그냥 프론트로 명령을 해서 얘가 첫 번째에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DQ를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얘가 프론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아이템이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빼는 것 DQ와 넣는 것 인Q가 모두 5의 1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도록 하죠. 2, 4, 1, 7, 9를 이렇게 인큐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DQ와 인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인큐하고 DQ를 해주는데 원래 있던 아이템이 움직이는 거 없이 들어가는 것과 삭제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가 프론트가 되고 여기가 리어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삭제해서 얘를 이제 프론트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2를 인큐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이 리어가 됩니다. 리어랑 프론트를 다시 한번 써보죠. 이게 프론트, 이게 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큐에서 뒷부분이 비어 있을 때에는 인큐를 할 때 쭉쭉 새로운 거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넣어주다가 다음과 같이 리어가 이 큐의 길이의 끝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삽입을 해야 되는데 큐의 사이즈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어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삽입을 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큐의 사이즈를 10으로 해주고 지금 현재 아이템이 3개밖에 안 남아서 여기 앞부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어를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템을 넣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리어를 우리가 리어를 다시 앞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삽입을 할 때 리어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있던 리어를 어떤 무언가를 삽입하면서 리어를 앞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비어있는 쪽에 계속해서 인큐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치 큐의 맨 끝과 처음 시작했던 위치가 마치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구현의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큐를 우리가 원형 큐라고 부르고 이렇게 원형인 모습으로 큐를 구현을 해줍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0부터 사용을 하는데 0부터 사용을 해서 삽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고 삭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도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 리어가 마지막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만약 여기가 비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삽입을 계속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0이 Q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중간 부분이 Q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Q의 첫 번째 부분, 프론트와 Q의 마지막 부분, 리어를 계속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겠죠? 그렇게 Q의 양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프론트와 리어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리어는 큐의 가장 최근에 삽입된 항목의 위치를 그리고 프론트는 가장 최근에 삭제된 항목의 위치를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구현한 큐의 삽입과 삭제 연산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초기 상태에서 프론트와 리어는 모두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큐가 비어 있는지 가득 차 있는 상태인지를 쉽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자리 하나를 이렇게 항상 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인큐를 할 때에는 이 리어를 하나 움직이고 여기에다가 아이템 하나를 넣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리어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DQ를 할 때에는요. 프론트 여기 있던 거를 한 칸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서 반환을 해줍니다. 인큐는 다음과 같이 이 리어를 하나 옮겨주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고요.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면은 리어를 이렇게 옮기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DQ를 셋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론트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지워지고 하나 더 움직여서 이렇게 지워지고 하나 더 움직여서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그럼 프론트가 마지막에 여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다 지우고 큐가 비어있는 상태, 즉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같은 값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큐가 공백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는 다 차는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인큐를 통해서 아이템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채웠어요. 여기서 이 자리, 첫 번째 이 자리도 우리가 남겨주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두기로 했었는데 이 자리가 마치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아이템을 이렇게 채워버리면 이와 같이 프론트와 리어가 같아지죠. 이렇게 큐를 가득 채워버리면 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지 비어 있는 상태인지 이 프론트와 리어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다 넣어버린 상태에서도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방지하고 큐가 비어 있는 상태와 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꼭 큐에서 어떤 한 개를 남겨줄 거고요. 이렇게 한 개만 남아있는 상태를 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해줄 거입니다. 그러면 원형 큐에서는 이렇게 포화 상태, 곧 우리가 큐가 가득 차 있다. 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이 프론트가 리어보다 하나 앞선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프론트가 리어보다 하나 더 앞선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로 정의를 해줍니다.